안녕하세요. 일반고대학교 박쌤입니다. 수능 보느라 고생들 많으셨어요. 오늘은 불수능하고 수능 최저 맞추는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수능 최저로 인한 수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수능이, 지금 촬영 날짜는 오늘 19일이고요. 어제 수능이 끝나가지고 학생들이 고생 많았어요. 이게 아닌데, 저도 지금 계속 관련된 얘기들을 하느라 좀 피곤한 상황이라 정신이 없어 보여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올 수능이 불수능이었습니다. 지금 예상 등급 컷하고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어도 어렵다고 그러고 수학도 어렵다고 그러고 영어도 뭐 그렇다고 그러고 탐구도 사탐 과탐까지 전부 다 막 지금 막 올해는 다 불수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렇게까지 불수능이었는지는 실제 결과가 일단은 나와봐야 알아요. 우리가 통합 첫 해라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이 좀 빗나갈 수도 있으니 내가 만약 점수가 좀 모자라서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업체들에서 뭐 여러 업체가 진단을 했지만 꼭 정확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수능 논술 보러 가거나 면접 보러 가는 학생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공부해서 논술 보시고 면접 준비해서 면접 보러 가세요.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과에 상관없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제 제자들 어저께 오늘 이렇게 연락 받으면서 마음이 참 그렇네요. 거의 다 맞췄는데 한두 명 못 맞춘 학생이 있어서 못 맞춘 학생 때문에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불수능, 물수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불수능과 물수능 어디가 수능 최저 맞추기 유리할까요? 이거부터 말씀 좀 드려볼까요? 불수능이 뭔지는 아시죠? 불수능은 수능 난이도가 지나치게 어려웠을 때가 불수능이라고 하고 물수능이면 지나치게 쉬웠을 때가 물수능이에요. 맞추기 쉽나? 자,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물수능이 더 맞추기 쉽습니다. 왜일까요? 둘 다 불수능이든 물수능이든 수능의 어떤 밸런스가 무너진 건데 왜 불수능이 더 맞추기 어렵고 물수능이 좀 더 그래도 불수능보다 맞추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이유는요. 자, 우리가 지금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수능 최저 보통 교과가 제일 많겠죠. 물론 뭐 이화여대라던가 뭐 고대처럼 뭐 학종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수능 최저는 교과형 수시 전형입니다. 교과형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거에 있어서 요구되는 능력은 뭘까요? 여러 과목을 골고루 적당히 잘해야 합니다. 이런 능력이 요구가 돼요. 순체를 맞춘다는 거는 한 과목 맞추는 것도 아니고요. 최소 두 과목이죠. 최소 두 과목에서 세 과목을 맞춰야 되니까 수능체를 딱 두 과목만 하는 친구 사실 별로 없어요. 보통 세 과목 이상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소 세 과목 정도는 골고루 일정 수준 이상 적당히 잘해야 돼요. 정시로 가기엔 좀 부족하지만 수능체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골고루 적당히 잘해야 되는데 요는 물수능의 특징이 뭐냐면요. 최상위권하고요. 상위권에 변별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별력이 없습니다. 물수능은 최상위권과 상위권의 변별력이 없어가지고 골고루 잘하는 학생들이 막 크게 밀려나는 뭐 그런 현상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자, 불수능은요. 변별력이 있죠. 변별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최상위권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잘할 거고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 과목을 적당히 골고루 잘하는 적당히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물수능에서는 적당히 그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불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적당히 골고루 여러 과목을 적당히 골고루가 이게 안 돼요. 안 된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 특정 과목만 진짜 죽어라 파서 잘하는 괴수들이 있거든요. 잘하는 학생들. 특정 과목만 잘하는 학생들이요. 불수능에서 살아남아요. 애들이. 불수능에서도 그 과목은 잘해요. 보통. 그래서
그 골고루 잘하던 과목에서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냥 수능 최저 준비하던 여러 과목을 맞추던 애들이 밸런스가 깨져요. 그러면 그 위의 특정 과목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엔 다른 과목은 폭망하죠. 불수능에서.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 과목 적당히도 무너지고 적당히도 빵꾸나고 특정 과목만 잘하는 학생도 빵꾸가 나요. 여러 이래저래 빵꾸가 많이 나는 거예요. 불수능 때는. 그래서 올해가 만약에 진짜 현재 가채점 결과대로 불수능이 된다면요. 지금 정말 가채점 결과대로 불수능이 된다면 수능 최저는 구멍이 많이 납니다. 많이 난다. 자, 그러면 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해는 어땠나? 이걸 볼까요? 불수능으로 유명했던 해가요. 2019학년도예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준비해 봤어요. 2019학년도 수능 최저 충족률 감소 역대급 불수능 탓. 2019학년도면요. 2018년에 수능을 본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이 기사를 보시면 2019년 9월 26일에 찍었죠. 찍었다란다. 기사를 발행했네요. 2019년 9월 26일 날 2018년에 수능 본 걸 분석을 한 거예요. 보실게요. 2019학년도하고 인문계열, 자연계열 보면 자, 이게 2019학년도고요. 이게 2018학년도예요. 반영 과목을 두 과목을 반영해서 수능 최저합 2합 4를 맞추는 거는 2018학년도에는 5만 5천 명이었는데 2019학년도에는 4만 4천 명으로 10,000명이 줄었죠. 2합 5. 올해 건대가 2합 5인가요? 2합 5인 학교, 2합 4는 아주대가 2합 4죠, 올해. 아주대 2합 4였는데, 어쨌든 뭐, 줄어들고. 건대 2합 5였죠? 그러면, 국민대였네, 건대. 건대가 없고 국민대가 2합 5였나? 헷갈리네, 갑자기. 어쨌든, 죄송합니다. 수시 끝난 지 좀 지났다고 또 긴가기 민가하네요. 2합 5는, 어쨌든 2합 5는 7만 7천 명에서 6만 3천 14,000명이 줄었어요. 2합 6은 학교들이 많이 있죠. 2합 6은 10만 명에서 8만 8천 명으로 14,000명이 줄었어요. 2합 7, 2합 8 이것도 이렇게 많이 최소 10,000명 이상 줄었어요. 다 전부 다. 3합 역시 마찬가지죠. 3합 4는 뭐 이거 뭐 의대죠, 의대. 3합 5 이런 데는 다. 올해 많이 있었던 데가 3합 7이죠. 홍익대, 시립대 이런 포커싱이 되는 대학들이 여기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5만 명에서 4만 2천 명, 7천 명이 줄었습니다. 굉장히 이거 파급력이 되게 큰 거예요. 이게 인문계열만, 지금 이게 문과이과 합친 게 아니고요. 보시면 인문계열만 했을 때도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연계열도 보시면 자연계열도 이렇게 줄은 게 있죠. 인문계열, 자연계열 합쳐보면 많이 줄겠죠? 많이 줄어요. 인문계열이니까 이거 의대가 아닐 수도 있겠네. 어딜까요? 어쨌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올해는 불수능으로 인해 수능 최저 맞춘 학생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올해 관련된 기사를 볼까요? 베리타스에서 6월, 9월 모평 가지고 한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통합 전형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문과가 큰일이죠. 인문계열. 인문계열 가지고 해서 베리타스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베리타스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 서울 중등진학 지도연구회에서 9월 모평 가지고 27개 학교를 표본으로 삼아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서울 주요권 대학 14개 대학교에 대해서 이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이 수능 시절 9평 기준으로 얼마나 맞췄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보시면 볼게요. 인문계입니다. 인문계. 고대 같은 경우에 1.38 학업우수, 학추 2.19 물론 세요. 4합 7, 3합 5 이러니까. 활동우수 역시 5.6%밖에 안 되고요. 뭐 성대, 중대, 3합 7, 중앙대, 홍익대 이런 데도 7% 정도밖에 안 되네요. 2합 4, 외대 7% 정도밖에 안 되고요. 서울대 세계대학 3등급 뭐 지규는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도 이것밖에 못 맞춰. 아까 건대였군요. 2합 5가. 2합 5 건대였네요. 12% 맞췄고요. 2합 5면 그래도 좀 할만하죠.
경희대 2합 15%. 숭실대 2합 6. 근데 이건 영어가 빠져요. 13% 맞췄어요. 그러면 뭐 보통 이렇게 20%가 안 되네요. 이과로 가면요. 숭실대 아까 숭실대가 문과에서 13%였는데 이과로 가니까 35%로 뛰죠. 네, 수학을 맞춘 학생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제 이과는 보시면 같은 퍼센테이지 때라, 그러니까 같은 수능 최저라 하더라도 이과는 일단은 약간 더 널널하게 잡아주고요. 뭐 3합 뭐 홍대는 문과는 3합 7이었지만 이건 3합 8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잡아주는 것도 있고 해서, 그리고 수학도 맞추기가 쉽잖아요. 올해는 사실 문과를 풀어줬어야 되죠. 이걸 형평성 있게 맞추려면. 어찌됐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지금 작년에 그 숭실대 그 입학처에서 발표한 걸 봤는데 수능 최저 맞춘 확률이 보니까 합쳐서 48%인가 그랬어요. 작년 기준으로. 근데 올해 조사한 거 보면, 물론 이게 정확도는 좀 떨어지겠지만 전부한 게 아니라 서울 소재 27개 학교를 조사한 거니까. 근데 확률이 13%밖에 안 되고 35%밖에 안 되죠. 근데 9월보다 지금이 불수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그래도 불수능이면 이제 이미 이렇게 인원이 줄어드는 건 입증이 됐죠. 대폭 감소. 수능 최저 맞춘 인원이, 다른 애는 수능 최저 맞춘 인원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올해 역시도 구평 기준으로도 맞춘 인원이 많지 않다. 어디가? 인문계열이. 그래서 자연계도 자연계인데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요, 인문계는 덧빵꾸 날 수 있어요. 덧빵꾸. 제가 그 시리즈 올린 거 있죠. 수능 최저 맞추기 어려워가지고 학교 레벨에 비해서 수능 최저 맞추기 힘든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올린 것도 있고 한데, 마지막으로 올렸던 게 고려대 세종이죠. 이런 데도 아마 크게 빵꾸 날 거예요. 수능 최저 맞추고 웬만하면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 수시 마감이요. 12월, 이게 아마 12월 27일인가 그럴걸요? 그 전화 찬스 아시죠? 제 학생이 얼마 전은 아니고 학종으로 3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학종으로 숭실대 그 전화 찬스로 꼬시로 합격했는데 문 닫고 들어간다고 하죠. 그 학생들이 보통 어쨌든 이쯤이 거의 마지막이에요. 전화기 켜놓고 이때까지 기다리세요. 수시 최저 맞춘 학생들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잘하면. 수능 최저가 합이 세면 셀수록 올해는 분명히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미리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그 수능 통합해서 치룬 첫 해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꼭 맞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12월 달에 결과 나온 거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12월 20일 이후로 전화 찬스 받을 수 있게 준비 잘하고 계시고요. 홈페이지 말고 그때는 급하니까 막 전화 돌려요. 대학들이. 네, 그거 받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올해 수능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또 너무 그냥 허투루 시간 보내지 마시고 좀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인생에서 이처럼 잉여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알차게 보내실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채점 결과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올릴까를 생각 중이에요. 가채점 결과로 대학 진학하는 거에 대해서도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올릴 겁니다. 시간이 된다면.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이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저도 힘이 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